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코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1인 일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있어야 한 사람, 한 가정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노후에 기술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느냐? 노후에 기술이 좋은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기술은 생존을 가능케 한다. 내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게 생존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태인은 모두가 한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그리고 스피노자는 23세에 파문을 당해 44세 때 폐병으로 죽기 전까지 렌즈 깎는 기술로 연명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요, 싹바느질 있죠? 싹바느질. 그 바느질 해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쌀도 한 대 받고 보리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싹바느질 기술 하나로 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것은 기술은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다. 글로벌,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쓰실 수 있다. 기공 기술이나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나 미국, 남미 등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이 미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글로벌이 통용된다 이거죠. 그 기술은. 치공 기술은 이빨을 이렇게 세공하고 이를 맞추어서 하는 그 기술을 기공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일 기술자, 석공, 미장, 조적, 도배 등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제 역할을 하고 기술자로서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에는 고정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을 하나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임대료 내야 되죠. 초기 시설 투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주방장 들어가죠. 홀서빙 들어가죠. 몇 명이 투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달랑 공구 가방 하나 들고 가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배 기술자, 미장 기술자, 조적, 배관공, 용접공, 인테리어 목수에 이르기까지, 미용 기술자 이미용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달랑 가위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하나를 개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됩니까? 아마 한 10평에서 15평 정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끝나고 주방시설 갖추고 홀 시설 갖추고 하려면은 못 잡아도 1억 원 들어갈 거요. 임대료 보증금까지 해서. 그리고 넷째로,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전문성이 깊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이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3시간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리고, 하루 8시간이 투자하면 3년 5개월이 걸리고, 하루 10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직종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3년이면 됩니다. 하루 10시간 투자를 하면은.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문성이 높아지죠. 기술력이 높아지고 또 저변도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술에 대한 몰입이 건강을 가져온다. 이 장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이 도공기술을 하는 일 보면은요, 옆에 누가 다가와도 몰라요. 와도 모른다고요. 거기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몰입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그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쓸데기 없는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갈고 닦고 일을 하다 보면은 딴 거 생각할 여절이 없어요. 딴 거 생각할 여절이 생겼다라면 이미 장인이 아닌 거예요. 아마추어죠. 네. 그 일본 메이지대 교수 사이토 타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보면은 수작업을 하는 시간에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수작업을, 도공들이 수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옆에 누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고 이렇고 내 자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경력 43년의 봉제 장인 K씨는 미신 돌아가는 소리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술을 익히면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이 된다. 네. 연세 많으신 분들요, 기술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중학교 동창생 하나가 기술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경우에 기술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저희들 그 대학 가던 시절에 실업 전문 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전이라고 했죠. 실업 전문 대학. 그래서 실업 전문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LG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뭐 서울공대 출신의 한양대 뭐 인류 대학 출신들이 버글버글한데 나는 그야말로 실업 전문대학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뭐 기술적으로는 딸릴 게 없는데 이 예부적으로 학벌이 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냐 하면은 내가 기술사, 최고의 자리에 있는 기술사에 도전을 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 얘기는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을 떨궜답니다. 얼마나 많이 썼으면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떨고 가면서 그 기술사에, 결국은 기술사에 도전해가지고 기술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지에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기술사의 배지가 있더라고. 어느 날 그걸 달고 있어. 야, 인마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얘 기술사래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술사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건축기사를 따고 보니까 아이고, 기술사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리야. 그래서 아주 그 친구가 지금은 뭐 연봉 1억, 70 넘은 사람이 연봉 1억밖에 쉽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예요. 그야말로 라이센스, 자격증만 갖다 놓으면은 그냥 감리단에서 통과 거의 그렇게 된대요. 네, 기술사 면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익히면 사회적 관계가 확장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술을 익혀서 일을 지속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의 끈을 발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도 높아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의 정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성공도 만족도 행복도까지도 측정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기술을 익혀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데 누가 그만두라 말을 할 거 없죠. 내가 체력이 닿는 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년도 없고요. 내가 힘들면 좀 쉬고 또 재충전도 하고 또 내가 노력을 해서 거래처 손님께 컨택을 해가지고 일을 확장시키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세상 살면서요, 내 의지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계층, 어느 조직 속에라도 상하가 있잖아요. 부장은 그 위에 이사가 있고, 이사는 그 위에 전무가 있고, 전무 위에는 회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지위의 직책에 맞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나 기술자들은 내가 내 사업을 하든 또 설령 감리단이나 어느 조직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술자는 무시를 못해요. 전쟁이 나도 기술자는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노후의 기술이 좋은 이유 7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 이 책 1인 1기 이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급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술에 특히 명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5년 동안은 내가 진짜 고3이 되어가지고 고3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술 자격증 하나씩을 따고 제2의 인생 이 막을 시작하시기를 이 말씀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기술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공고도 기계과를 다녔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기술 입국 기술자 최고 해가지고 제가 상공부 직속산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FIC라고 다녔는데 상공부 직속 예하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그 당시 정밀 측정, 정밀 가공, 제어 계측 이런 쪽에는 그냥 그야말로 아직 안 들어와 있던 시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가서 그 자격증을 복사를 해가지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보직도 잘 받았고요. 저는 기계 공작병으로 군대 생활했어요. 그 M1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M1 가스할 때 있잖아요. 가스할 때 이렇게 길잖아요. 그 팁에 있는 거, 그 연마였어요, 제가 연마. 기계 공작병으로. 그러고 나중에 이제 뭐 70년도 후반에 군대를 갔으니까 전차단에서 세이파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군대 생활하고 막 그렇게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성남직업훈련소에 교사로 한 1년 반 근무를 하다가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째우째 해가지고 공부를 마쳤는데 참 지난 날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70이 넘은 나이에 서울대학 나오면 뭐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고요. 그저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이게 최고예요. 말고쌤같이 이 유튜브에 아주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말코쌤이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